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주요 국제 이슈를 풀어드리는 AK 라디오 월드아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종섭 에디터께서 부재 중이셔서 부득이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국제 이슈는 캐나다의 분리 독립 문제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 캐나다를 합병할 거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서부의 엘버트주가 캐나다 중앙정부와 이제 반목이 심해지면서 아예 이제 캐나다 연방에서 이제 탈퇴를 할 수 있다. 내년에 이제 우리 주민 투표를 해서 캐나다에서 분리 독립한 다음에 뭐 잘못하면 뭐 미국에 편입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합병 발언, 그동안은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로 좀 여겨졌었는데 진짜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안팎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버트주 분리 독립 문제에 관련해서 지난 6일 이제 이 주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데니얼 스미스 엘버타 주 총리가 이제 캐나다 연방 정부를 향해서 이대로 중앙 정부가 계속 이제 우리의 석유 산업을 압박을 할 경우에 우리는 분리 독립 투표를 내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이제 살짝 살펴보면은 석유 가스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전력망의 비현실적 목표를 강요를 한다면은 이제 주권법을 발동하거나 또는 분리 독립 주민 투표 이외에는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 탄소세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는데요. 캐나다 중앙정부의 친환경 정책 압박이 계속되면은 아예 우린 캐나다를 떠나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도 상당수 호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캐나다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발언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려면은 이 엘버타주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 엘버타주는 캐나다 서부 지역에 위치한 굉장히 이제 면적이 큰 주입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의 한 3배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요. 미국 몬태나주랑 또 맞닿아 있는 또 국경지대입니다. 인구는 한 4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면적이 크죠. 근데 이 거대한 땅에서 지금 캐나다의 석유와 가스가 거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체 GDP의 15%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석유와 가스는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상황이죠. 캐나다 다른 지역으로의 석유와 가스 판매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미국의 수요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과 캐나다 간 불화가 심해지고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화가 되면서 이 지역 경기는 이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미 수출이 경제의 이제 생명줄인데 고강도 관세 타격을 받게 되면은 결국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중앙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면서 엘버타주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축시키려 한다. 그런 지금 엘버타주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가뜩이나 힘든 지역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지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캐나다 내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캐나다는 계속해서 진보 성향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분리 독립운동 자체의 기원은 1930년대부터 시작돼서 이 역사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중앙정부도 지금 이 지역이 분리 독립을 하면은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운동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 중앙정부 입장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이러는 판에 정말로 엘버타주가 분리 독립이라도 하는 날에는 캐나다 연방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법상으로는 엘버타주가 분리 독립에 성공할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998년 캐나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제 캐나다 내 어떤 주도 일방적으로 독립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명확한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방 정부와 다른 주들의 헌법 개정 협상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미국이 개입을 하면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엘버타주가 어차피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 투표로 분리 독립을 가결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미국에 독립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미국의 편입을 요청할 경우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캐나다 국내법으로만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국제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안 그래도 캐나다 지역 합병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엘버타주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캐나다의 엘버타주는 석유와 가스 자원을 대량으로 가진 지역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선 합병하고 싶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으로의 편입 과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캐나다 분립운동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제 독립을 주창해왔던 전통적인 지역인 또 다른 지역이 있죠. 동부의 퀘벡주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분리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문제인데요. 퀘벡주는 이미 1980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실제로 실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1995년 투표에서는 무려 49%의 요구가 나왔었거든요. 분리독립 찬성이 49%나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엘버타주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퀘벡주까지 분리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투표가 가결이 될 경우에 거기다가 미국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캐나다 안팎에서 이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 총리 면전에서 캐나다를 합병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지난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그 자리에서 캐나다가 51번째가 주가 되면은 캐나다 시민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타국의 정상을 앞에 두고 너희 나라를 합병을 하면 혜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인데요. 정말로 참 보기 드문 일이죠. 이제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이제 매각하는 주체가 아니다, 판매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절대 안 되는 건 세상에 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죠. 이거 향후에 이제 캐나다 주 정부에서 뭐 엘버타주뿐만 아니라 퀘벡주나 다른 주들이 만약에 분리독립 운동을 벌이게 된다면은 미국이 배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재 미국의 행보라는 거는 이제 지금 21세기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좀처럼 이제 생각하기 힘들고 옛날에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들이 행했던 이른바 근린 궁핍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근린 궁핍화 말은 참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웃 나라를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다음에 그 나라의 경제 문제를 더 악화를 시켜서 결국엔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그 나라로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경제 침탈 행위죠. 과거에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때 이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인근에 있는 그것도 1, 2차 세계대전 때 함께 싸웠던 혈맹국가인 캐나다를 이런 방식으로 강제 합병해 버릴 경우에 그럼 다른 동맹국들도 이제 대미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냐 이런 의문점이 들기 때문일 건데요. 이게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외교적 손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과 캐나다 간 이러한 외교적 분쟁이 다른 풍선 효과를 또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미국의 무기 수입을 줄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다. 2차 대전 때 미국에 붙었던 민주주의 변기창이라는 그 용어를 한국에 썼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방산 수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또 한층 올라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는 점에선 이제 마냥 나쁜 뉴스만 또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과의 강한 동맹국 중에 하나인 아시아 지역 최대 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게 마냥 대서양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만의 일은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챙기면서도 향후 미국의 동맹 외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먼저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빨리 이제 조속히 재건이 돼서 대미 협상이든 다른 외교 문제든 빨리빨리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